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한 주간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Y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노정열 방송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저로서는 많이 먹었습니다. 네, 송편 뭐 다 드셨고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네. 저는 원래부터 집안의 고위층이 음식을 하면 저는 설거지 전담이라서 네, 그래도 물론 만드는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뒤처리 전문가로서 네. 살기 위해서 잘했습니다. 배 소장님도 많이 드셨어요? 전이랑 뭐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네.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고. 풍성해지신 것 같아요. 다 계란물에 휩싸여 있으니까. 근데 항상 저는 제 몸집만 보면 항상 명절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잖아요. 밥상에서 나누신 얘기들 나눠주세요. 일단은 뭐 물가가 예를 들면 뭐 굴비 같은 거 네. 선물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해산물에 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선물은 주로 과일 쪽 뭐 와인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예전에는 해산물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의 시사 방송을 봐서 그런가 저희 평화방송 라디오를 들어서 해산물을 주면 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보기엔 아직은 괜찮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예, 이제 아마 그 이미지나 느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해산물 선물이 좀 줄었습니다. 정치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시던데요. 저희가 시사하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정치 이야기는 한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네.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좀 이재명 대표는 살아날 수 있는 거냐, 앞으로 민주당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이거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좋을 텐데 왜 지지율을 못 끌어올리는 걸까? 네. 좀 답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시 배 소장님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지지율 얘기를 꺼내는군요. 그러니까요. 지지율 들이밀어야죠. 네. 제 밥그릇입니다. 뭐라고 답변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노코멘트 그랬죠. 입금이 돼야 답을 할 수가 있다. 그러시군요. 그 정도는 좀 맛배기로 보여줘야. 한 30초 맛배기는 보여준 거였어요. 예. 이번 추석 민심, 내년 설 민심에 이어서 총선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데 좀 흐름상 그 6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내년 총선까지의 흐름? 뭐 간 본다 그러죠. 간 보는 정도는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또 당내 뭐 가결파라고 표현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찐 당원들이 이제 워터멜론 파라고 했는데 네. 이거 지금 수박 당도 표까지 나왔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 내부의 이슈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또 당대표로서의 입장, 네. 지도부의 입장,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러나 내년에 중간에 또 있는 게 바로 설민심입니다. 네. 설민심이 이제 본래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이번 추석 민심은 그냥 간 보는 정도인데요. 어쨌든 정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지고 나서도 굉장히 그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죠. 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 것은 아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기소가 됐다 그래서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심을 받고 나서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이슈가 아마 6개월 내내 또 지금 대장동 건은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백현동이나 대붕소금은 사실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이 조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신문에서도 나오는 소리가 네. 지금 검찰이 언제 뭘 가지고 기소를 할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기소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요. 네, 그것이 아마 내년 4월 총선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흐름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글쎄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진영 간 대결 구도거든요. 저는 이 형태로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뭐 뻔한 거겠죠. 이제 네.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얼마나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고, 예. 그 내용 중에 이제 친명과 비명 간의 관계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과연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려면은 공천도 중요한 것이고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양쪽 정치 세력을 다 보면은 고지전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강대 강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 그러니까 평행선이에요. 아까 우리 이제 노정일 방송인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너무 진짜 용어 선택 잘하네요.
간보기 한다는데 간 때문이야.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네. 이럴 때 정말 중도층을 화끈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하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상저하고였는데 상저하저 이야기가 지금 사면초가요 경제 나오고 상황이. 있습니다. 사면초가인데 뭐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또 국가니까 사면을 조심해야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여성들, 청년들 말 그대로 파격적인 정치를 할 때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대한민국의 K 콘텐츠의 파워거든요. 근데 정치가 제일 약해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정치가 청년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네.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정치를 어느 쪽이 하느냐. 그쪽이 승자예요.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보다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조금 더 힘을 쏟는 것 같은 이 모양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틀릴 방법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국민들로부터 임명이 된 건데 지금 1년 반이 정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그리고 이처럼 0.73%포인트는 그것으로서 국민들이 양 진영의 의혹을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이긴 쪽이잖아요. 이긴 쪽은 사실은 그 정도의 격차였으면 국민의 절반이 나를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했구나. 그래서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을 안으려고 하는 포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절반은 나를 안 찍었어? 니들 괘씸해. 화가 나.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이야. 그래서 싸워야 돼. 라는 표현을 직접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마음을 조금 젠틀맨 유화적으로 부드럽게 바꾸면 본인도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안 하고 있는 것도 당장. 뭐 가장 구체적인 예인데요. 저는 사실 그건 인제 와서 받는 것도 한 3-4번 했을 때 받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만약에 받게 되면 구속영장 기각됐으니까 받는 건가? 밀렸나? 사실 그렇게 밀리는 모양새 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뭐 김행 후보자, 유인촌 후보자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성인 돼서 본 이 청문회 중에서 이렇게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여야 의원들한테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뻗댄다? 뭐 큰 소리를 막 오히려 네. 질의하는 사람처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막가자는 얘기거든요. 태도 문제를 지적한 의원도 있었어요. 네.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청구 안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열려서 7번째 지금 임명할 거니까 뭐 전문용어로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 봐라. 우리 주군께서는 나를 임명한다. 네. 무슨 소용이 있노? 걱정 안 한다. 그 태도를 너무나 생방송 중에 보여주면서 지금 가운데 중도를 안을 빵 그랬는데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네. 청와대입니다. 지금은 용산이겠죠.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마음을 조금 열고 영수회담은 아니더라도 메시지라도 그동안 단식 고생했다. 서로 머리를 맞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만나진 않더라도 메시지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내니까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지금 여야 간 이런 대결 대치가 될 수밖에 볼수 없습니다.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네.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배 소장님은? 저는 그래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지금 인사검증을 이제 법무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독립가구인 자녀들에 대한 자료는 제출 못하겠다. 개인정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공직자 적어도 장관이 되는 사람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렇게 자료 없이 뭘 하겠습니까? 너무 그리고 안낸 자료가 많았어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도 임명을 하는 그런 조금 전에 이제 노정일 방송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도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래 임명한다 할게 뭐 이렇게 할 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경상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도 그쪽 가서 어퍼커트를 많이 날리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긴 했죠. 서문시장도 가고. 근데 저는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에서 정권거래소나 이런 데서 그런 자료는 저는 미리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법제화가 돼야죠. 그러면. 아예 그 법이 인사검증팀에서 걸린다 그러면 아예 그냥 임명 자체를 못하게 그렇게 가야지. 그게 뭐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예. 이게 왜냐하면 당사자가 안 내면 확인할 수 없는 자료로 시간 하세월이에요. 자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은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지금 왜냐하면은 워낙 신원식 장관 후보자나 김행 장관 후보자가 뜨겁기 때문에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블랙리스트만 부각이 되는데 자녀 얘기 자녀 나왔어요. 지금 자녀 네. 증여세 부분 국세청에서 떼면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야 되는 정해서인데 안 냈다. 그럼 임명 못하는 거죠. 그건 임명할 수가 없죠. 왜? 장관 후보자가 가장 법의 기본인 세금을 안 냈다. 미국에서는 임명 안 돼요. 기본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건데 이 자료가 독립가격이기 이거는 왜냐하면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국세청에서 그것만 확인해서 자료를 공유하면 돼요. 정해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된다. 이건 저는 인사청문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유인춘 장관께서 이제 7순이 넘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예. 그러면 사실 혈기방장할 때 지금에 비해서는 사실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야당 의원이 너무 좀 세게 질문이 들어와서 조금 화가 났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금 거친 언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다시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배현진 아나운서가 네. 제가 MBC 7기 공채 개그맨이고 그분도 MBC 아나운서를 하신 분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그건 욕설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이어서 네. 이거는 국민을 좀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요 헌정수상 우리 근대 들어오고 해방 전후에서 굉장히 과격한 나라입니다. 네. 일본만 총기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노라는 분들 다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렇죠. 한국전쟁 때 수십만의 사삼항쟁부터 보도연맹부터 해서 거창 학살 사건들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다 보면 네. 욕할 수도 있죠. 제가 연기로 먹고 살아온 사람인데 네. 그때는 감정 조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뭐 아마 웃고 넘어가면서 그래 뭐 옛날 이렇게 할 텐데 안 했다는 거야 또. 이 태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국민 앞에서 생방송 중에 거짓말로 임하는 태도로 문화예술 체육 정책 행정을 잘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따져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사청문회도 뜨거웠고 그리고 네. 앞에서 장윤선 기자하고 또 얘기를 나눠봤지만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와서 뜨겁죠.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지금 수도권 민심 확인할 기회이기도 한데 네. 두 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여론조사 있는지도 네. 전해주실까요? 제가 뭐 노정열 방송이 상당히 더 강서구보다도 더 뜨거워진 노정열 방송인인데 제가 분위기를 좀 차분히하면서 또 데이터로 예. 이게 또 냉철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세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이 지역 자체가 민주당 강세 지역, 우세 지역으로 분류해요. 물론 이제 선거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18일, 1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강서구 유권자 80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조사에서 진교훈 후보가 44.6%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37%니까 네. 한 자릿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투표 의향이 있다고 하는 응답자에서는 진교훈 후보가 49.6 그래요.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37.6 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투표 의향자들은 좀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드러내는 이제 유권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는 진교훈 후보가 12%포인트 앞섭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전 조사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기각영장 후에는 더 민주당 조직력은 가동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나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걸 뭐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오늘.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지역이 현역 의원 3사람이 지역구가 3개인데 국회의원 지역구가 3개인데 다 더불어민주당이고 지난 네.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5%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보다 앞섰는데 이 지역만큼은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앞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쉽지 않은 지역인데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투표율 그럼 관건이 될 수 있겠는데요? 투표율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40대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예. 그 이들이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또 60대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네. 왜냐고요? 사전 투표가 사전투표입니다. 시작되니까. 사전 투표율이 15%가 넘으면 물론 이제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이트 칼라나 주로 이제 40대가 투표를 많이 했다. 예. 직장인들이 금, 토요일 할 수 있으니까 투표율이 자전 투표율이 15%에 못 미친다 그러면은 이건 본선거일까지 가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거라는 거. 네, 강서구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은 아까 그 김행 후보나 유인촌 장관에 이어서 이거는 여야 또 민주진보를 통틀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자신의 솔직함 그리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거든요. 사과가 지는 거나 밀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할 일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치 행정의 원리 중에 원인자 제공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원인자 부담의 원칙도 있고요. 이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직을 본인께서 상실하면서 사법부에서 그것도 대법원까지 네.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직에서 물러난 것이거든요. 물론 대통령의 사면 복권으로 인해서 다시 기회가 살아났고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런 선거 한번 치르는데 40억 정도 들 줄은 몰랐는데. 근데 애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농담치고는 너무나 우리 강서 국민들을 무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유야를 막느라고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다시 한번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 해본 제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치 캠프 대변인 같은 얼마든지 달리 국민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있습니다. 지더라도.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떤 연막 작전을 피냐면 몇 % 이상으로 진 거 아니면 이긴 거라는. 그러니까요. 예, 차이 과연 몇 퍼센트 차이가 날 거냐 가지고 벌써 얘기가 나와요. 그게 선거에서 가능한 그렇죠. 얘기인지. 민주당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두 자릿수로 이긴 것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근데 선거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쪽이 이길지 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노정일 방송인에 얘기했듯이 그런 돈 이야기는 안 꺼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40억은 뭐 이제 앞으로 혈세인데 매달 뭐 1,000억 이상을 끌어올 수 있는 수수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애교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애통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태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 본인의 어떤 대부분 선거가 원인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여러 뭐 안철수 고문,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아니라 좀 본인의 좀 굉장히 소탈한 겸손한 그런 선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선거 전략상으로도 예. 여러 명이 아니라 배낭 하나 메고 강서구 곳곳을 다니면서 오히려 제가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예. 이렇게 좀 겸손하게 겸손한 선거, 겸손 선거가 되면은 선거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그럼 경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라디오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유튜브 후토크로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저희가 할 일을 해야죠.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뭐 나온 조사는 지지율이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는 이제 추세가 중요한 것이니까 대체로 좀 정체돼 있다,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이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2일 3일 좀 최근 조사를 찾았습니다. 가급적. 자,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평가가 40.9%. 이제 뭐 다른 발표된 조사보다는 수치상으로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높게 나오긴 했어요. 다른 조사보다. 오히려 40이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직전 조사보다는 이 같은 조사 기관이 한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0.4% 포인트 내렸어요. 그래서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0.4% 포인트 내려서 40.9니까 거의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부정평가는 56.8%로 나타났고요. 네. 정당 지지율까지 말씀드리면은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2%인데 네. 이것도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5.4%포인트가 올라갔고요. 국민의힘은 0.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네. 민주당이 5.4%포인트 좀 많이 올라간 편이거든요. 그러게요. 이 결과를 보면은 추세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정당 지지율,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면서 올라간 결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박스권 갇혀 있고 네. 대통령 지지율도 큰 변화는 없는 걸로 확인을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정당의 지지율이 팽팽합니다. 큰 차이 없이. 왜냐하면 그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20여일 단식을 하면서 내세운 것이 이제 내각 총사퇴거든요. 네. 사실 내각 총사퇴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 대통령 5년 임기를 보면 초기, 중기, 말기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나눠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물갈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시점이고요. 더군다나 오늘이 10월 5일이기 때문에 참 가장 가슴 아픈 12구 이태원 참사도 곧 1주년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 장관은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유가족 입장과 가슴 아파했던 시민들로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금 횟수로 1년 차, 2년 차
잘못하면 이제 3년 차까지 보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고요.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네. 이런 질문 계속 하게 사실 되고. 헌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 그야말로 법조 카르텔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무슨 주문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되면 잼버리 파행의 책임 3대 공동조직위원장이 행안부 장관 남고 나머지 여가부 장관과 문체관광부 장관을 갈게 되는 건데 네. 참 박보균 장관이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청문회를 보면 예. 저분들이 나보다 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유명해서 그렇지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저 정도로 거짓말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된 점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행 얘기, 유인촌 얘기는 지금 오래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올라갈 모멘텀이 없는 것이죠. 사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재밌게 유튜브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실 지금 경제가 문제면 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장관은 사실 3분의 1 정도 했으면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사령탑들을 이렇게 물리는구나.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경제 상황이 저는.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정체된 이유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인사의 별다른 오히려 각이 아니라 악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배 소장님은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모멘텀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좀 더 파격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인사도 딱히 그렇게 국민들에게 뭐 초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명쾌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이유이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는 만나야죠. 빨리 만나서 말 그대로 여야 간에 협의할 건 협의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파행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이제 외국에서도 볼 겁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 우리로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를 많이 받는다든지 수출이 많이 늘어나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조업이 수출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내일 지금 임명 동의안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거부하겠다고 지금 많은 의혹이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못 해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론으로 아마 정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공석이 될 수밖에. 이게 이제 여야 간에 전혀 협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내서 같이 뭐 협력할 건 뭔가 예. 또 뭐 좀 도움을 또 요청할 건 뭔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여러 가지 뭐 좀 그렇더라도 대법원장 좀 도와달라. 우리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 같이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네. 그런 게 사실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정치권이 파행으로 가면 경제가 상당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도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상황도 사상 초유 일이었어요. 지금 미국 경제도 지금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연결되거든요. 예. 저는 만나야 돼요. 만나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방송국이 안 오고 어떻게 원격으로 지금 이런 훌륭한 대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노방송인과 함께. 예. 그래서 저는 빨리 김기현 대표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범죄 혐의자다, 피의자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라도 빨리 만나서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여야 간에 협의할 건 해야죠.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과연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올해 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우여곡절을 뚫고 됐는데 예. 사실 여론은 안철수 전 대표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높았었어요. 인지도가 또 있는 후보들이었으니까. 예. 근데 실제 용산의 입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들 포함해서 작용됐다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김기현 대표가 뭐 홀로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산에 사인 없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를 단독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정치인 또 사선 출신의 판사 출신의 김기현 당대표가 그나마 그건 뭐 거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김기현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된다는 전망도 많아서 한 자릿수로 지면 유지되는 건가요? 거취가 걸린 선거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준석 전 대표는 원희룡 비대위 체계까지 원희룡 비대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국토부 장관을 하고 사실 김기현 대표가 출마를 결정했다기보다는 뭐 경선도 거쳤지만 네. 대법원 선고 3개월 만에 사면했다는 건 윗선에 윤심이 작용한 거죠. 대통령이 거의 이거는 사면을 했다는 거는
억울하니까 출마하라 이렇게 메시지로 해석할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리는 만무할 테고 김기현 대표가 아닌 밤중에 정말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당대표인데 안 갈 수는 없고 아니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강서구에 거의 살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일정이 다 강서구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강서구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선거보다도 더 열심히 할 정도로 하는데 근데 이기려는 의지는 과연 있느냐. 그런데 정작 결과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면 비대위 이야기도 나올 정도면 아니 뭐 사실 인생에 여당의 대표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천이든 타천이든 그것도 운칠 기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대위 이야기 나오니까 날 불렀어. 또 없어. 나 때문에. 난 경력이야. 비대위원장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양당을 오가면서.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 제일 성대모사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 목요일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